따뜻하려고 쓴 모자가 제 얼굴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 날이 추워서 모자를 하나 집어들었을 뿐이었거든요. 비싸지도 않았고 유난스럽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겨울 모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서 잠깐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자까지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나이가 됐구나. 혹시 여러분도 모자 쓰면 따뜻하긴 한데 왜 더 늙어 보이지?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시니어 스타일만 연구해온 패션 전문가입니다. 모자를 쓰는 순간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영상은 새 모자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집에 있는 모자를 조금 다르게 쓰는 기준, 그걸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60대 이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모자 5가지, 얼굴이 살아나는 쓰는 각도, 그리고 색 하나로 인상이 달라지는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기준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준 하나 때문에 모자를 다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 여기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날, 같은 코트. 딱 하나 모자만 다릅니다. 왼쪽 사진 보세요. 얼굴이 어둡고 뭔가 무거워 보이죠? 이마가 눌려있고 인상이 답답해요. 오른쪽은요? 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훨씬 밝아 보여요. 단정하고 눈매도 또렷하죠. 따뜻함은 같습니다. 근데 인상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요. 왼쪽은 얼굴선이 전부 아래로 눌려 보이더라고요. 이마는 좁아 보이고 턱선은 괜히 더 무거워 보이고요. 반대로 오른쪽은 이마에 여유가 있고 얼굴 윤곽이 또렷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자가 얼굴을 누르느냐, 살려주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요, 모자는 그냥 따뜻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어떻게 받쳐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딱 10초만 테스트해 볼게요. 거울 보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첫째, 모자를 썼을 때 얼굴이 어두워졌나요? 그렇다면 챙이 길거나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이마가 눌려 보이나요? 그럼 깊이가 얕아서 머리를 누르는 모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기준만 바꾸셔도 사진 속 인상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들어갈게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모자 5가지. 캡모자, 니트비니, 버킷햇, 베레모, 그리고 트래퍼. 어떻게 골라야 실패하지 않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얼굴형에 맞는 모자를 찾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어요. 모자의 깊이, 챙의 길이, 그리고 전체의 볼륨감. 이 3가지가 안 맞으면 아무리 비싼 모자를 써도 얼굴이 안 살아납니다. 캡모자, 헌팅캡. 제일 많이 쓰시죠? 근데 실패도 제일 많아요. 잘 쓰면 단정하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는데 깊이가 얕거나 챙이 너무 길거나 챙이 완전히 평평하면 얼굴이 바로 무거워 보입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깊이는 중간 이상, 챙 길이는 눈썹 위 손가락 2개 정도, 챙은 살짝 곡선이 있는 것. 깊이가 얕으면 머리가 눌려서 얼굴이 커 보이고 챙이 길면 그림자가 생겨서 인상이 어두워져요. 완전히 평평한 스냅백은 젊은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저희 나이엔 솔직히 어색합니다. 뒤쪽 조절은 찍찍이보다 버클형이 훨씬 단정해 보여요. 니트 비니, 겨울에 가장 많이 쓰시죠. 따뜻하고 가볍고 편하니까요. 근데 이 비니도 실패율이 은근히 높습니다. 잘 쓰면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데 너무 얇거나 너무 짧아서 이마 위에만 걸치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요. 기준은 이겁니다. 두께는 도톰하게, 길이는 귀를 살짝 덮는 정도, 접어도 볼륨이 유지되는 것. 얇은 비니는 머리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고 짧은 비니는 턱이 처진 게 볼살이 내려온 게 다 보여요. 색상은 차분한 회색, 네이비, 버건디가 안전합니다. 버킷햇.
이건 젊은 사람들 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얼굴형 보완 효과가 가장 큰 모자가 버킷햇입니다. 챙이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서 턱선도 가려주고 비대칭도 커버해줘요. 기준은 이겁니다. 이마가 살짝 보이고 눈썹 위로 손가락 한 개 정도 여유 있는 깊이. 너무 깊으면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 보이고 너무 얕으면 모자가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베레모, 그건 좀 어렵지 않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쓰시면 효과가 정말 커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각이 생기잖아요. 베레모는 이 각진 느낌을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볼륨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 그리고 한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쓰는 것. 군인 모자처럼 딱딱하고 각 잡힌 베레모는 오히려 얼굴을 더 각지게 만들어요. 트래퍼 이어 플랩, 귀까지 덮는 모자. 러시아 모자처럼 생긴 거요. 진짜 추운 날 이만한 게 없습니다. 귀에 안 시리고 목까지 따뜻하고. 근데 털이 너무 풍성하거나 체크 무늬가 너무 크거나 색이 너무 튀면 산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기준은 이겁니다. 색상은 검정, 네이비, 차콜 같은 차분한 색.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하게. 트래퍼는 구조 자체가 볼륨이 크거든요. 거기에 디자인까지 과하면 모자만 눈에 들어와요. 자, 여기서 한 줄로 정리할게요. 깊이 얕으면 눌려 보이고, 챙 길면 어두워 보이고, 볼륨 없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모자 고를 때는 깊이는 중간 이상, 챙은 과하지 않게, 볼륨은 얼굴을 감싸는 정도. 이 세 가지만 먼저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모자라도 쓰는 각도 하나로 10년이 갈려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둥근 얼굴엔 이 모자, 긴 얼굴엔 저 모자 이런 내용이 많죠.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이후에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모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건 얼굴형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쓰는 습관 문제입니다. 하나, 얼굴이 둥근 경우. 눌렀으면 얼굴이 더 넓어 보여요. 옆으로 퍼져 보이는 거예요. 깊은 모자는 살짝 뒤로 쓰세요. 이마를 조금 드러내면 얼굴에 세로 길이가 생겨요. 볼륨은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둘, 얼굴이 긴 경우 반대예요. 올렸으면 이마가 다 보여서 더 길어 보여요. 이마를 어느 정도 가려주세요. 캡모자나 버킷햇은 눈썹 바로 위까지. 베레모는 옆으로 볼륨을 주면서 쓰시면 돼요. 셋, 얼굴이 각진 경우. 광대가 튀어나오고 턱이 각진 얼굴이요. 각 잡힌 모자를 피하세요. 버킷햇, 볼륨 있는 비니, 부드러운 베레모처럼 둥근 실루엣의 모자가 좋습니다. 넷, 얼굴이 작은 경우.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세요. 모자를 살짝 걸치듯이 쓰세요. 깊게 쓰면 얼굴이 모자 속에 파묻혀요. 너무 큰 모자도 피하시고요. 공통되는 포인트는요. 모자를 눌러 쓰는 순간 10중 8구 늙어 보입니다. 눌러 쓰면 이마가 좁아지고 얼굴이 답답해 보이고 기운 없어 보여요. 여유를 주세요. 모자와 이마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도록. 그러면 얼굴이 살아납니다. 이제 모양은 잡았죠. 근데 색을 잘못 고르면 얼굴이 바로 죽습니다. 모자색 하나로 얼굴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해요. 그럼 피부톤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밝은 피부톤. 하얗거나 분홍빛이 도는 피부요. 너무 어두운 모자를 쓰면 창백해 보여요. 특히 새까만 모자는 주의하세요. 부드러운 색이 좋습니다. 라이트 그레이, 베이지, 크림색이 얼굴에 온기를 더해줘요. 두 번째, 웜톤 피부톤. 노란기가 있거나 구릿빛이 도는 피부. 한국 분들 중에 제일 많으신 피부톤이에요. 카멜색, 모카색, 브라운 계열의 중간톤이 안전합니다. 버건디나 와인색도 좋아요. 얼굴에 혈색을 더해줍니다. 세 번째, 어두운 피부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요. 깊은 색이 잘 어울립니다. 네이비, 차콜, 포레스트 그린 같은 깊은 색이 잘 어울립니다. 다만 블랙 모자는 조심하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외투색과 비슷한 계열의 모자를 쓰시는 거예요. 베이지 코트에 브라운 모자, 네이비 패딩에 네이비 비니, 그레이 자켓에 차콜 모자. 같은 계열이지만 살짝 다른 톤.
이렇게 맞추시면 절대 실패 안 해요. 색까지 잡았으면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오늘 이 옷 입는데 무슨 모자 쓰지? 이 고민 간단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트 입을 때 클래식한 모자가 어울립니다. 베레모, 단정한 캡 모자, 헌팅 캡, 코트에 울퉁불퉁한 니트 핀이나 형광색 버킷햇은 안 어울려요. 격식과 캐주얼이 부딪히면 산만해 보입니다. 두 번째, 패딩 입을 때 빈이나 버킷햇이 딱이에요. 패딩의 캐주얼함과 잘 어울려요. 롱패딩 입으실 때는 모자에 볼륨을 살짝 주세요. 모자까지 납작하면 밋밋해 보여요. 세 번째, 니트 가디건 입을 때 볼륨 있는 베레모, 도톰한 비니 같은 부드러운 모자가 어울립니다. 딱딱한 캡 모자나 각 잡힌 헌팅 캡은 니트랑 질감이 안 맞아요. 네 번째, 머플러와의 조합. 머플러가 화려할수록 모자는 차분하게 해주세요. 체크 머플러에 체크 모자 쓰시면 눈이 어지러워요. 화려한 머플러에는 무지 모자, 무지 머플러에는 살짝 포인트 있는 모자로 해주세요. 다섯 번째, 여행 산책할 때 실용성이 우선이에요. 가볍고 편한 버킷햇이나 캡 모자. 추운 날 산책은 트래퍼, 귀까지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접어서 가방에 넣을 수 있는 모자가 좋아요. 자, 이제 기준은 다 잡혔습니다. 매장에서 모자 고르실 때 딱 4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커버력. 머리만 덮는 모자는 부족해요. 귀까지, 목 뒤까지 덮이는지 보세요. 겨울 모자는 귀가 시려우면 다 소용없습니다. 둘째, 소재. 울 캐시미어 플리스 혼방 추천해요. 따뜻하면서도 무겁지 않아요. 아크릴 100%는 정전기가 많이 나서 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서요. 셋째, 착용감. 귀를 누르지 않는지, 이마가 답답하지 않은지 써보고 확인하세요. 특히 안경 쓰시는 분들, 안경다리가 눌리지 않는지 꼭 보세요. 넷째, 색균형. 외투가 어두우면 밝은 모자, 외투가 밝으면 중간톤 모자. 모르시겠으면 그레이 계열 하나 사세요.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어울려요.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사실 때는 리뷰 사진을 꼭 보세요. 모델 사진 말고 실제 구매자 사진으로요. 모자는 직접 써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 뭘 사면 좋아요? 코트를 자주 입는다면 헌팅캡 또는 베레모, 패딩이 대부분이시면 도톰한 비니 또는 버킷햇, 산책이나 여행이 많으시면 심플한 디자인의 트래퍼, 얼굴이 길어 보인다면 중간 깊이의 버킷햇, 턱선 광대가 각져 보인다면 볼륨 있는 베레모. 그리고요, 이 기준을 알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모자를 새로 산 건 아니에요. 집에 있던 모자를 조금 덜 눌러 쓰고 각도만 바꿨을 뿐인데요. 사진을 찍었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요.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늙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모자를 잘못 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새 모자를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 이 기준을 알고 나면 모자는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 하나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냐고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자를 그냥 따뜻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보셨잖아요. 같은 사람이 모자 하나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자는 방한용품이 아닙니다. 인상을 만드는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60대가 넘었다고 멋은 포기해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제대로 된 기준을 알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단정하고 더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나답게 단정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